예.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원래 수업을 잘 했는데 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다는 걸 깜빡하고 못 누르고 혼자 씨부리고 있다가 이렇게 목요일 일찍 와서야 따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 수업 참석 못했던 친구들과 만약에 수업 더 들어야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따로 찍는 거니까 편집해서 올려드릴게. 그래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어주시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편집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 편집하는 포인트 동안 잠깐 스페이스바 눌러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쭉쭉 이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에 월요일날에 했던 부정적분과 거기 있는 파트들 수업이 들었다라는 전제하에 이 수업을 이어서 듣는 게 맞겠죠. 우리는 지금 미적분 1 기본을 하고 있고 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부정적분과 정적분 정확하게 읽는 방법은 부정적분과 정적분 이렇게 읽는 게 맞아. 부정적분은 정적분이 아니다, 아닐 붙여 써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정적분은 말 그대로 정적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정적분이란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은 미적분 1 내용이 아닐 겁니다. 미적분 2 내용까지 가야만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 부정적분은 결국은 함수를 구하는 과정,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함수를 미분한 게 f'x, 뭐 예를 들어 fx를 미분한 게 f'x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 f'x의 원시함수 혹은 부정적분을 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반대로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말하는 미분의 역연산된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부정적분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럼 정적분은 뭐더냐 라고 한다면 정적분은 실제로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조금 곤란해요. 물론 좀 이따가 이거 관련된 함수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얘는 함수라기보다는 결국은 뭘 구하는 과정이냐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 용어가 그냥 굉장히 비슷한데 얘기할 수 있는 게 조금 아예 좀 다른 느낌이겠죠. 실제로 옛날에는 이 둘 사이 관계를 잘 모르고 있다가 이 좀 이따 얘기할 엄청난 정리 때문에라도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파트가 사실 미적분 1에 있어서 꽃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파트이자 뭐 누구에게는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계산이 엄청 빡세거든. 그래서 계산력 약한 친구들은 천천히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 한번 시작해 볼게. 자, 함수 y는 fx가 있어요. 닫힌 구간 a, b. 닫힌 구간 뭔지 기억하지? a 이상 b 이하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그 범위에서 연속인 함수도 뭐든 간에 상관없을 거야. 예를 들어 내가 그래프를 이 정도로 한번 그려봤을 때 y는 fx 끊겨지지 않죠? a서부터 b까지 x축이랑 요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요 넓이, 이 부분이 되겠지?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이 넓이 값을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저 도형은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이지. 위에가 지금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넓이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고 했는데 적분기호를 빌려서 씁니다. 인테그랄이라 읽고, 마찬가지로 그 함수를 x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여기서 부정적분과 차이점이 좀 들어가지. 여기를 이렇게 쓰고 여기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느냐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a to b 아니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렇게 한글로 말해도 되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x는 a서부터 x는 b까지 요 함수의 정적분값 아니면은 위에 있는 함수와 x축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넓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할게. 해서 요거를 이제부터 뭐라 부를 거냐면은 아래 끝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요 친구를 뭐라 부를 거냐면은 반대로 이제 윗끝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아래끝과 윗끝이 몇과 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위에 있는 상황, x축이 좀 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함수값 자체들도 전부 다 양의 값일 거기 때문에 넓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딱히 문제가 될 건 없겠지. 근데 f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넓이도 여전히 s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은 값이라고 좀 취급을 합시다. 뭐 나도 몇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 넓이 10이라고 합시다. 이 넓이도 마찬가지로 10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는 게 맞을까? 여전히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말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정적분과 넓이를 구하는 데서 조금 미세한 차이라고 한다면 정적분은 양의 넓이랑 음의 넓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X축 기준 위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양의 넓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 값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붙여줘야 해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될까? 조금 더 엄밀하게 이해를 해볼게. 함수가 아래쪽에 있으면 안 되거든 원래.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릴 거야. 이 친구를 위로 대칭시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X축 대칭, 즉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A부터 B까지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fx라는 요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호는 적분 배우면 알겠지만 앞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 여기 있는 거를 여기까지 보내는 것까지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때는 그 정적분 값은 자연스럽게 뭐로 나온다? 음의 값, 음의 넓이 값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위아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적분에서는 되게 중요하겠죠. 그 말인즉슨 그래프를 천천히 제대로 그리지 않으면 양패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 fx가 x축이랑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간에 있는 지점을 대충 C라고 하고 여기 시작하는 지점, 여기 끝나는 지점을 각각의 A, B라고 잡았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부분은 S1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넓이는 S2라고 할 거예요. S1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될까? 아까 했던 대로 A부터 어디까지냐면 C까지 정적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지. 근데 이 S2를 표현할 때 있어서는 일단은 C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는 건 맞지만 뭐 해줘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서부터 B까지의 요 함수를 정적분한 값은 봐봐. S1이라는 넓이랑 S2라는 넓이를 그냥 더한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얘는 그대로 되는데 얘는 뭐기 때문에? 반대부호기 때문에 사실상 위의 넓이에서 아래 넓이를 빼주는 작업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정적분 값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예를 들어서 계산해봤더니 이 값이 6으로 나왔고 계산해봤더니 이 값이 4로 나왔다고 친다면은 A서부터 B까지 요 함수가 전체적으로 둘러싸여야 할 넓이는 얼마? 10이겠죠. 6 더하기 4니까. 근데 A서부터 B까지 정적분 값은 얼마다? 2가 될 겁니다. 6에서 4를 빼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넓이랑 음의 넓이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정적분 초반 이해할 때 있어서 조금 빡센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지. 그걸 천천히 한번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해서 정적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 그리고 쓰는 방법은 이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이제 수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정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봤을 땐 1티어인 것 같아. 가장 탑급의 가장 중요한 정리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뭐 알겠어. 뭐 저런 거 알겠는데 실제로 이제 함수를 들먹이고 계산을 할 때 있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여러분들도 당연히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부정적분 아이디어랑 이렇게 일맥상통시키는 느낌으로 갈게. 이거 인테그랄 지웠으면은 이 아래 끝과 밑 끝을 지우면은 그냥 인테그랄 fsdx는 뭐였냐면은 원시 함수인 라지 fx에다가 뒤에 뭘 붙인다? 컨스턴트라는 상수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정적분과 다르게 정적분은 이제 더 이상 적분상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분상수는 뗄게요. 다만 그 피적분 함수인 스몰 fx의 원시 함수 라지 fx를 이렇게 대괄호를 받고 a부터 b까지 이렇게 표기하기로 할게. 근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이 계산 방법이 뭐냐면은 요 윗끝을 대입한 거에서 아랫끝을 대입한 요 값을 빼는 걸로 계산하기로 약속할게요. 이걸 왜 이렇게 계산하냐고 물어본다면 난 좀 얘기하기가 애매해. 옛날에는 얘기할 수 있었거든.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좀 전에는. 근데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요 아이디어가 엄밀하게 어디로 넘어갔냐면 미적분 2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적분 2 아이디어까지 끌어가면서 여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적분 값을 계산할 때는 원시함수를 구한 다음에 밑끝을 대입한 거에서 아랫끝을 대입한 거를 빼서 이렇게 계산하기로 하는 요 자체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아니면 미적분학의 근본 정리라고도 부르거든요. 펀더멘탈 티오렘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멋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공할 수 있고 너네들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고 첨단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는 거란 말이지. 요게 없었으면은 이 적분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란 말이야.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막 그래프 그리고
막 진짜 막 잘게 쪼개고 막 이렇게 하는 계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거를 배우고 요거를 발견해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압축된 거고 우리가 되게 빠르게 이제 인류가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뭐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까? 만약에 그러면 2부터 4까지 뭐 하지? 2x 아니야 좀 쉬운 걸로 하자. 3x 제곱 마이너스 2x 라는 요 2차 함수를 2부터 4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얼마냐 이걸 만약에 계산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일단 적분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보면서 말로 해야 돼.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 2부터 4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아이디어를 두 개를 좀 제시할 테니까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써먹으면 돼요. 첫 번째는요. 이 통째로에 있는 함수에 4를 집어넣은 값을 일단 계산합니다. 4의 3승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그리고 2를 집어넣은 거를 계산합니다. 2의 3승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이거를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하나의 단항식으로 봐서 이거 하나에 4 집어넣은 거에서 2 집어넣은 걸 뺄 겁니다. 4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 그리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4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뺀 걸로 가운데가 빼기인 이유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라 보시면 되겠죠. 해서 전체 함수식을 이렇게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각각의 하나를 대입해서 계산하는가 당연히 값은 똑같이 나오게 될 거고 이 둘 중에서 뭐 누가 우월하고 누가 막 그 열성인지 뭐 그런 건 딱히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서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해와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계산하기 편하더라고. 실제로 식이 막 길어지고 하면은 너무 막 하나하나 쓰는데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암산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밑에 거가 좀 더 좋긴 해. 근데 뭐 이건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위에 걸로 하든 아래 걸로 하든 절대 계산 실수만 하지 말자라는 그 생각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계산은 내가 굳이 마무리하지 않을게요. 해서 이제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그러면서 미분과 적분의 이제 엄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요 얘기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A서부터 B까지에 대한 저 정적분은 항상 저렇게 넓이라고 하는 값, 즉 상수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가 이 적분 구간 저 A부터 B까지에 있는 저기를 적분 구간이라 불러요. 그 적분 구간 중에 한쪽을 상수가 아닌 변수 X로 한번 만들어 봤어. 여기 변수를 X로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축은 실제로는 이제 X가 아니라 이제 T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 그러면 A부터 X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말 그대로 여기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저기랑은 다르게 여기는 이 X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더 훨씬 더 오른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X값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넓이가 계속 달라지겠죠. 우린 그걸 두 글자로 함수로 한답니다. X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함수가 되겠지. 즉 여기 있는 이건 적분 변수는 T지만 전반적인 함수는 X에 대한 함수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다시 뭐 했다는 거냐면 이거 기억할?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미분 연산자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다시 요 함수를 A서부터 X까지 넓이를 계산한 거를 다시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적분한 걸 미분하라 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근데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 앞에 있는 ddx는 일단 붙이고 여기 있는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은 결국은 이것도 이렇게 써야지. 라지 fx죠. 미안해요. 라지 ft죠. 이 라지 ft라고 하는 이 친구를 a서부터 x까지 이렇게 계산한 거가 될 거고 얘는 결국은 여기 있는 게 뭐가 되냐면은 라지 fx에서 라지 fa를 뺀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보시면요. 요렇게 된 함수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 이 라지 fx는 분명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은 소문자 fx, 스몰 fx가 되는 게 확실해. 근데 얘는 뭐기 때문에? 얘는 상수죠. 얘는 미분하면 뭐일 수밖에 없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그래서 결과는 뭐가 된다? fx가 된다. 이렇게 말이야. 해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피적분 함수가 내가 지금 그냥 간편하게 ft라고 쓰긴 썼지만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막 현혹시키려고 되게 막 어렵게 생겨먹을 수밖에 없는 함수를 막 들먹이거든.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이 친구를 결국 다시 x에 대해 미분하면은 이 속에 있는 피적분 함수의 t자리를 누구로 갈아 끼운 요 x로 갈아 끼운 fx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봐. 전반적인 이해는 할 수 있고 계산하는 방법도 그 정도로 말이지. 그걸 바로 예제 1번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 예제 1번 보시죠. 자, 3t 더하기 4라고 하는 요 t에 대한 1차 함수죠. 이 t에 대한 1차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적분을 하는데 그걸 다시 x에 대해서 뭐 하라? 미분하라고 했어요. 뭐 방금 전에 계산 결과는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 얘는 결국은 뭐가 된다? 여기 피적분 함수에 있는 t자리를 누구로 갈아 끼운? x로 갈아 끼운 3x 더하기 4라는 이런 식의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적분 변수가 지금 y죠. 뭐 그게 뭐 y든 간에 t든 간에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요 y에 대한 2차 함수를 0부터 x까지 적분한 걸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했다면 이 y 자리에 누구를 갈아 끼운? x를 갈아 끼운 x 더하기 1, x 더하기 2라는 이런 식의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적분 한쪽에가 상수고 한쪽에가 변수인 이런 식의 친구들은 전부 다 x에 대해 미분하면은 피적분 함수 안에 있는 그 변수를 x로 그냥 갈아 끼워서 계산하라는 용도가 될 겁니다. 여기서 사실 조금 더 진화를 할 수 있는데 요거 한번 고민해 볼까?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 이게 미적분 원개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x부터 x 더하기 a까지 정적분한 결과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한 건데 일단 얘도 처음 했던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저 친구의 원시함수는 라지 ft가 됩니다. 이 친구를 x부터 x 더하기 a까지 한 거를 다시 미분한 거가 되잖아. 자, 근데 여기 있는 파트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집어넣은 라지 f x 더하기 a가 되고 얘를 집어넣은 라지 f x가 된다. 이렇게 말이지. 해서 여기서 여기를 뺀 거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라 라는 이런 의도인데 이 친구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 친구 미분하면은 그렇죠. 라지 f는 다시 누구로 돌아오고 스몰 f로 돌아오고 x 더하기 a 그대로 붙으면서 사실 속미분도 항상 고민해야 돼. 속미분은 근데 어차피 몇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남고 뒤에 있는 것도 여전히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걸 미분하면은 스몰 fx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해서 적분 구간에가 둘 다 변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튀어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명심해뒀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내가 잠깐 영상 끊을 테니까 그 영상 끊는 동안에 157쪽에 있는 유제 1-1번 두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한번 영상을 들어봐봐. 자, 오케이. 문제 다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제 2번으로 넘어갈 건데 2번, 3번, 4번 쭉 한번 연타로 가볼 테니까 한번 봐봐요. 이미 개념 설명은 어느 정도 다 했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만 조금씩 좀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 2번은 아까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문제 한번 더 연습해보자는 느낌으로 같이 해보자. 자, 4를 0부터 2까지 적분합니다. 4 적분하면은 4x가 되겠죠. 이 친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은 0부터 2까지. 그럼 위에 2를 집어넣은 4 곱하기 2, 8에서 0 집어넣은 0 빼는 거기 때문에 결과값은 이렇게 8로 간단하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끝이나 아래끝, 특히나 이제 아래끝이 0이 되는 연산은 어차피 0 집어넣은 거 뺀 거기 때문에 그냥 0 무시하고 위에 끝만 집어넣어서 결과를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1부터 4까지 x적분이에요. x적분하면은 2분의 1 x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팁을 좀 주고 싶은데 방금 전에 내가 요 4라고 한 요 개수값 있잖아. 이 개수값은 저 이렇게 적분하는 거에 전체 씌워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저 친구만 앞으로 내비두고 이렇게 얘만 따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거든. 난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저 2분의 1을 계속 달고 다니면은 계산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2분의 1은 내비두시고 자, 4제곱에서 1제곱 빼는 거니까 바로 계산할까? 16에서 1 빼는 거니까 15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5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지. x 3승 마이너스 2x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예요. 적분하면은 4분의 1 x 4제곱 뒤에 거는 적분하면은 x 제곱이 되겠죠. 이 친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은 내비두시고 3의 4승인 81에서 마이너스 1의 4승인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에 3의 제곱인 9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인 1을 빼는 거니까 해서 앞에 거는 4분의 80, 20 그리고 뒤에 거는 8이죠. 20에서 8 뺀 거기 때문에 정답이 이제 12가 된다. 이렇게 말이지.
그래서 정적분 계산에서 사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런 것처럼 마이너스 이렇게 음의 값을 대입했을 때 그게 이제 홀수승에 대입하는 거랑 짝수승에 대입하는 거에 따라서 부호가 다르게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일반적으로는 빼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빼기가 이제 막 여러 번 나오면은 굉장히 헷갈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계산을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1트 만에 끝내야 돼요. 막 여러 번 막 틀리고 하면은 진짜 이게 할 맛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천천히 계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 바로 넘어가서 예제 3번으로 갈 건데요. 예제 3번은 이제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해보는 건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뭐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전 아무리 봐도 1번처럼 보여요. 윗끝과 아랫끝이 같은 값일 때 A부터 A까지 정적분은 이건 직관적으로 봐도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0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얘가 0이 되는 이유를 좀 더 엄밀한 논리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몰 f의 원시함수 라지 f를 어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A까지 하는 거잖아. 그럼 윗끝을 집어넣으면 라지 f A가 되고 아랫끝을 집어넣으면 라지 f A 똑같은 값이 되니까 똑같은 값을 빼기 때문에라도 자연스럽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이거를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함수에서 A를 여기라고 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한다고 한다면 그 면적을 계산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여긴 지금 선이지 면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0이기 때문에 결과값도 0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적분 구간을 이렇게 스위치 시킨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자, 적분 구간 스위치 시킨 거 그 직전에 A부터 B까지 정적분은 말 그대로 라지 F B에서 라지 F A를 뺀 걸로 설명이 될 거란 말이야. 이제부터 중간과도 생략을 할게. 근데 B부터 A까지 적분은 뭐가 되냐면은 라지 F A에서 라지 F B를 뺀 걸로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전체 값이랑 이 전체 값의 차이점은 뭐냐? 분명히 서로 반대부호가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위의 값이 5라면 아래 값은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랑 얘는 더해서 0이 되는 관계다. 아니면은 얘랑 얘는 서로 반대부호 관계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죠. 따라서 A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을 한 거는 B서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한 것에 뭘 붙여야만 한다? 그렇죠.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한다.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적분 기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마이너스를 이 적분 구간을 반대로 바꿔주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체감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통 우리는 정적분을 할 때 아래끝이 작고 윗끝이 큰 게 국룰이거든. 뭐 3부터 5까지 뭐 아니면 1부터 10까지인데 막 10부터 4까지 이러면은 되게 불편한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라도 이 적분 구간을 스위치 시켜주면서 반대부호로 끄집어내는 이런 연산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가 한번 문제 몇 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 세 번째는요. 적분 구간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적분 구간이 똑같은 정적분에 대해서 한쪽 피적분 함수는 스몰 fx, 한쪽 피적분 함수는 스몰 gx라고 한다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해도 된다? 그 피적분 함수끼리를 더하라면 더하고 빼면 뺀 채로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왼쪽으로 쪼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따로 풀어 헤쳐진 거를 이렇게 다시 묶어내는 요 작업이 훨씬 더 소중할지도 몰라. 왜냐면 여기랑 여기를 따로따로 계산하기가 번거롭거나 미적분 원수준에서는 못하는 계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다만 이렇게 합치거나 빼면은 계산이 가능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확실하게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 뭘 확인하자? 적분 구간이 아래끝 윗끝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근데 한쪽은 막 예를 들어 3부터 4까지인데 한쪽은 4부터 3까지다? 방금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논리대로 여기를 부호로 바꿔가면서 스위치 시켜주고 합칠 수 있는 이런 계산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네 번째는 여기 얘랑 얘는요. 이번엔 피적분 함수는 똑같아요. 피적분 함수는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윗끝이랑 여기에 있는 아랫끝이 서로 똑같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림은 그리지 않으니까 잘 봐봐. A서부터 C까지 그리고 C서부터 B까지. 그러면 걔네랑 걔를 합치기 때문에 결국은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로 보여드리자면은 얘는 결국 어떻게 나오냐면은 라지 FC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얘는 라지 FB에서 라지 FC를 뺀 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요 라지 FC랑 라지 FC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니까 사라지면서 결국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 걸로 우린 여기서 여기 뺀 거를 이렇게 거꾸로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 큰일 났네. 이거 A서부터 B까지야. 쏘리. 네,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 해서 요것도 되게 자주 쓰이는데 특히나 이 C라고 하는 건 내가 아까 편의상 A랑 B랑 C, A랑 B 사이에 C가 있다고 했는데 이 C가 꼭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C 가운데 있는 이 값은 A보다 작은 값이라도 아니면 B보다 큰 값이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약식으로 쓸게. 그리고 100부터 3까지 이걸 합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1부터 3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엔 지금 쓸 공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것도 한번 받아들여 봐봐. A부터 B까지 정적분입니다. B부터 C까지 정적분이고요. C부터 A까지 정적분이에요. 자, 이걸 다 합하면 뭐가 될까? 요거 퉁쳐지고 요거 퉁쳐지고 A서부터 A까지로 되는데 A서부터 A까지는 맨 처음 아까 얼마라 했으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사라지면서 결국은 이제 0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서로 간에 순환하는 느낌의 정답분도 되게 자주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은 밑에 있는 유제 문제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4번까지 얘기를 하고 문제 풀 시간 좀 드리도록 할게. 자, 160쪽에 있는 예제 4번이야. 살짝 어려운 계산도 방금 전에 했던 아이디어 통해서 충분히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요. 일단 1부터 2까지가 동일하네. 그러면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단 피적분 함수끼리를 서로 간에 이제 통합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계산이 되겠죠. 여기 있는 3승에서 여기 있는 3승을 뭐 해라? 빼라고 했어요. 이 정도 전개하고 암산해서 남는 게 뭔지 확인하는 거는 이거 듣는 친구들한테 어렵지 않을 거야. 분명히 최고차항이랑 그 세 번째 항이 사라질 거고 여기에서 두 번째 항이 누구냐면은 3x일 거란 말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3x겠죠. 그걸 빼라고 했으니까 3x 더하기 3x라서 뭐가 남는다? 6x가 남는다. 그리고 상수항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빼기 때문에 더하기 2가 되겠죠. 해서 이 적분 계산해 주시면은 3x제곱 더하기 2x가 되고 얘를 어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3에 2제곱에서 1제곱 빼는 거라서 3 그리고 2에 2에서 1 빼는 거니까 1 이렇게 9 더하기 2라서 정답이 1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두 번째 잘 보세요. 살짝 별표. 부정적분에서도 했었지만 일반적인 이런 유리식에 대한 적분은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뭔가 형태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적분 구간도 다른데요? 적분 변수도 다른데요? 라고 한다면 부정적분의 세계에서는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부정적분의 세계에서는 fx를 x에 대해 적분한 결과랑 ft를 적분한 결과는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 갖다가 오면 큰일 나는 거야. 얘는 결국 x에 대한 함수고 얘는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변수가 다르면 함수가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만 얘를 a서부터 b까지라는 정적분으로 바꾸는 순간 그 함수의 형태를 a서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같은 값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해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는 이런 데서도 존재한다. 그러면 그냥 적분 변수를 뭐 할 수 있냐면 통일시키는 거 가능합니다. 정적분은 이런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1분의 1 dx로 바꿀 거고 아래 끝 위 끝을 맞출 수 있죠. 어떻게? 0부터 1까지로 하고 이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그만인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전부 다 맞췄고 0부터 1까지로 통합해 주시면서 결국은 x 더하기 1분의 x 3승 더하기 1에 대한 정적분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제 의도가 명백해지죠. 이 친구 인수분해는 그지?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약분하면은 결국 뭐만 남는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만 남게 되겠지. 자, 적분 합시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x고 얘를 어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인데 아까 말했듯이 아래 끝이 0이라면은 그냥 얘 무시하고 1만 대입해서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겠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일 거니까 결과값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5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피적분 함수가 어떤 함수끼리 이렇게 곱으로 됐을 때는 얘는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A서부터 B까지 fx랑 gx에 대한 정적분을 A서부터 B까지 f 정적분과 A서부터 B까지 g의 정적분 이렇게 정적분 값에 곱으로 찢는 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런 계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할 시간에 전개나 합시다. 이거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1부터 2까지 전개하면은 x 3승 마이너스 1짜리 이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훨씬 쉬운 거였네요. 적분하면은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얘를 이제 어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1부터 2까지였어. 그러면 4분의 2일에 이제 2의 4승이 16에서 1 빼는 거니까 15. 그리고 여기도 2에서 1 빼는 거니까 1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5에서 4분의 4 빼는 거니까 정답은 4분의 11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유제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사실 지금까지면은 정적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전부 다 마친 거긴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깐 끊고 그 유제 2번, 3번, 4번을 해주신 다음에 그 그림이지 그림 교재 개념학교 문제 지금 아마 이제 안 풀려져 있는 게 어딜 거냐면은 그 101쪽에 15번부터 24번까지 안 풀려져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들부터 먼저 쭉 한번 다 풀어보시고 연습을 한 이후에 바로 이제 이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 네, 다 잘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순서는 네, 뒤에서부터 할게요. 164쪽이 알구전 164쪽이고요. 그린은 112쪽인데 네, 알구전 164쪽이랑 그린 112쪽을 같이 피고 들어봤으면 좋겠어. 정적분은 이래요. 그 계산이 진짜 힘들어. 계산이 진짜 지옥이고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면 느끼겠지만 너무 귀찮아. 진짜 여기 어쩔 수가 없어. 귀찮을 수밖에 없는 파트라서 오히려 누가 더 계산을 덜 할까 싸움이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려나? 이게 좀 속된 말로 꿀을 좀 빨아야 돼. 어떻게 하면 좀 계산 안 할 수 있을까? 계산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 되는 거고,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계산을 줄여줄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추가하는 네, 그런 방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 해서 예제 8번 우함수랑 기함수 정적분 아이디어부터 먼저 한번 학습을 해보자. 우함수 기함수는 공수 2에서부터 계속 배워왔잖아. 그때도 배웠고 대수할 때도 배웠고 지금 미적분 1 할 때도 배울 거고 당연히 미적분 2 할 때도 한 번 더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면은 이제 정의가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완벽하게 다시금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우함수 다른 말로 짝함수라고도 부르고 기함수 다른 말로 홀함수라고 부릅니다. 우함수의 대표적인 특징은 x축 대칭인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함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x축 대칭인 함수라고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우함수의 정의가 그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거지.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우함수의 정의가 여기 써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를 집어넣은 거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게 서로 같다. 그리고 기함수는 fx의 반대값이랑 f-x 값이 같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 서로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 정의식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필히 암기가 되셔야 할 거고요. 이거 모르는 건 많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항함수 정도밖에 안 배웠고 삼각함수라든가 지수함수, 로함수 같은 거 있긴 있지만 그거는 지금 다루가 아닌 것 같아. 미적분 2에서는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들 중에서는 짝수차로 생겨먹은 전부 다에다가 상수함수까지 포함해서 우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홀수차로 생겨먹은 친구들 전부 다 기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적분하고 있는 거잖아. 적분의 세계에서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 그림을 통해서 말이지. 자, fx 우함수로 한번 파란색으로 그려봤어요. y축 대칭처럼 보이는 거 맞죠?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a, 여기를 a로 찍었어. 그에 따라 함수값은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겠지.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 정적분 값이에요. 근데 정적분은 x축과 둘러싸이는 넓이, 정확히는 양의 넓이, 음의 넓이 개념이라고 했잖아. 근데 느껴지니?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같을 겁니다. 대칭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넓이 두 개를 왜 굳이 두 개를 구해야 되냐 이 말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차라리 그냥 0부터 어디까지로? a까지를 정적분한 것의 몇 배로? 그렇죠. 2배로 계산하는 게 훨씬 이득일 거야. 아래 끝을 0으로 잡는 순간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근데 반면 기함수를 보자고. 기함수는요,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이랑 a에서의 함수값이 정확하게 이제 반대부 관계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 자, 이 넓이랑 이 넓이에요. 넓이는 같죠. 넓이는 같은데 정적분 값은 반대로 나올 거야. 예를 들어 이 정적분 값이 4라고 친다면
이 정적분 값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 기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해보면 얘는 기가 막히게 몇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0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 이렇게 해서 퉁쳐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말이지. 해서 여러분들은 뭐 항상 뭘 확인해 드리면 정적분을 물어봤을 때 이 아래 끝 윗끝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런 식의 물음들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무조건 먼저 이거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다음은 뭐다? 홀수차로 되어 있는 기함수들은 뭐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계산할 이유가 아예 사라지죠.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어차피 0 되는데 뭐하러 계산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짝수차 남아있는 것들은 0부터 2까지 하고 2배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면은 훨씬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막 부담스러운 3차 함수도 생각해보니까 결과값이 되게 단순해지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 되고 x 3승 되면서 x 3승에만 0부터 2까지 걸어버리면은 3분의 2 곱하기 2만 집어넣어서 8. 그래서 3분의 얼마가 된다? 3분의 16이 계산값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홀수차인 친구들 전부 다 의미가 없고 짝수차 남아있는 것들만 몇 배 하자? 2배 하자. 정확히는 2배에 0부터 1까지 하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의 dx 이렇게 말이죠. 2배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더하기 3x를 제로에서 1까지. 얘는 그냥 1만 집어넣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3에서 3분의 1 빼면 얼마죠? 3분의 8이 되죠. 공교롭게도 정답이 똑같은 3분의 1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해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뭐다? 적분 구간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것들이 보이는 순간 전부 다 계산하려고 하면 되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항상 홀수차는 제거, 짝수차만 남기고 0부터 거기까지 2배로 계산하는 거를 이제부터 원칙으로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유제 8-1번은 좀 이따가 한번 풀어보시고 이번엔 그린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알고 전에는 이 주기함수에 대한 정적분 언급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린에 있는 문제 2개 그냥 제가 한번 풀어드릴 거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얘보다 훨씬 쉽죠. 일단 주기함수가 뭐였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와 fx 더하기 p가 같아질 수 있는 최소의 양수값 p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함수를 주기가 p짜리 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로 약속을 하죠. 뭐 사실 그래서 fx랑 fx 더하기 4가 같다라고 했을 때 그 함수의 주기를 정확하게 그냥 4라고 말하는 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긴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기를 4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22-1번 보시죠. 자, 요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fx 더하기 2가 서로 같네요. 그 말이 즉슨 주기가 몇 자리? 주기가 2자리가 되고 두 칸마다 계속 똑같은 모양새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마침 기가 막히게 그 함수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 값이 3이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실제로 몇 칸이냐면 그쵸, 두 칸이 되겠죠. 두 칸마다 반복이고 그 두 칸의 정적분 값이 3이면 마이너스 1부터 11까지 총 몇 칸이죠 이거? 총 12칸이죠. 두 칸에서의 정적분이 3이면 12칸은 그 값의 6배. 그게 6번 반복이 되는 거니까. 해서 정답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8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파트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fx 더하기 1이 같다. 주기를 1이라고 말해도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얘는 주어져 있는 적분 구간이 1부터 3까지 두 칸이네요. 두 칸짜리 정적분이 2면 한 칸짜리 정적분은 얼마라고 말해도 되냐면 1이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겠네. 그럼 1부터 100까지 99칸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99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요. 여기 그린에 있는 22-1번, 22-2번은 제가 풀어드렸고 여러분들은 다시 알고전 164쪽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유제 8-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니다. 저는 지웠다가 앞에 있는 7번과 6번까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 오케이,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63쪽에 7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구간에 따라 달리 정의된 함수의 정적분인데 여기는 예제 7번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유제 7-1번을 풀어드릴게요. 유제 7-1번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범위에 따라 달라졌다면 범위에 따라서 함수 모양새도 달라졌다는 거니까 각각의 범위에 맞춰서 정적분을 하라는 의도로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보고 한번 무슨 문제인지 같이 보자고. 자, fx는요 마이너스 2랑 2라고 하는 부분을 경계로 이 바깥 범위에서는 0이라는 함수로 지금 죽은 함수가 되고 그 사이에서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2랑 2를 절편으로 하는 이렇게 위로 블록의 2차 함수가 그려지겠지. 해서 그래프 모양새는 maybe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일 때 이렇게 쭉 죽었다가 볼록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이런 식의 함수가 fx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것만 지금 딸랑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좀 장난질이 쳐져 있네요. x를 곱하고요. fx가 아니라 fx-1이네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표현 이걸 구하고자 할 때 거슬리는 부분은 이거일 거야. 그러면 저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방법이 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냥 여기 x에다가 전부 다 x-를 대입해서 fx-사람수 구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맞죠? 맞을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고. 얘 뭐 하면 얘가 되죠? 이거 대답 이상하게 하는 분들 은근히 많더라. 이게 일단 평행이동이지. x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이야 왼쪽으로 한 칸이야? 오른쪽으로 한 칸이죠. x 대신에 x-1 대입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된 함수를 정적분한 거를 계산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다시 왼쪽으로 한 칸 움직여야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얘를 얘로 만들려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모든 걸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2는 뭐가 된다? 그쵸? 마이너스 3이 되죠. 2는 뭐가 된다? 1이 되겠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x는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함수는 그제서야 fx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설마 여기를 막 x 더하기 1이라 하시는 분 없겠지. 여기는 그냥 x에 대하여라고 하는 내 목적어 파트가 될 거니까. 해서 정적분에서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계산하는 아이디어는 사실 기본 과정에서 있기에는 조금 어려운 아이디어긴 합니다. 나중에 막 진짜 심화 문제라든가 막 수능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이 정적분 평행이동은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을 거고 무슨 말인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해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fx를 맞춰줬으니까 x 더하기 1만 한번 고민해보자. 여기에다가 x 더하기 1을 곱했다는 건 동일 범위에서 여기는 그대로 0이겠죠. 왜냐면 0에다가 x 더하기를 곱하든 말든 어차피 0일 거니까. 다만 여기는 x 더하기 1에 4-x제곱으로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랑 이 바깥 범위에서는 0이고 사이 범위에서는 이렇게 3차 함수가 되는데 생각해봐. 여기를 내가 파란색으로 하고 여기를 내가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파란색 부분도 필요하네요. 왜냐면 마이너스 3부터니까 정확히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 왼쪽에 있는 그 한 칸은 0에 대한 정적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근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는? 그치. 1까지는 누굴 해야 된다? 요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더하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0은 적분해봤자 0일 거니까 얘는 계산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고 여기만 이제 천천히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이 말이죠. 이거 계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거 전개하고 천천히 해야죠 뭐. 다만 저는 계산하는 과정은 이제부터 생략을 할게. 여러분들이 한번 결과는 내봐. 자, 내림차순으로 쓰면요. 마이너스 x 3승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라는 이런 식의 3차 함수가 되고 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지. 뭐 요 정도까지만 쓰죠.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x 이 친구를 어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막 마이너스 많고 막 홀숫자 짝숫자 다 있으니까 계산 천천히 한번 해서 한 번에 결과를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계산해 보세요. 저는 바로 왼쪽으로 넘어가서 6번으로 가볼게. 여기는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죠. 왜냐면 그냥 함수의 정적분이 아니라 절대값이 씌워지는 순간 절대값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이거 막 암산하려고 하면 큰일 나고요. 거기 예제 6번 옆에다가 써놓으십시오.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반드시. 절대 이거 암산으로 퉁쳐주면 안 돼요. 그래프를 그리긴 그리되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은 이미 공수 1, 2 통틀어서 학습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 자, 함수가요. 절대값을 x-3이라고 친다면 뭐 이 정도는 다 알잖아. 3,0을 꼭지점으로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였다가 1짜리로 바뀌는 이제 V자 모양의 직선이었고, 만약에 함수가 2배 x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됐다면 이건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3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다가 2로 더 훨씬 더 뾰족해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항상 2차 함수를 이 절대값 함수를 2차 함수랑 굉장히 흡사하게 바라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거야. 하나 더. 절대값 x 더하기 3과 절대값 x 마이너스 6. 이 두 개의 합도 다들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시죠? 경계인 3과 6을 잡고 3에서의 함수값이나 6에서의 함수값이나 둘 다 3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일단 가운데는 쭉 이어주시고, 여러한 함수들은 절대로 중간에 끊겨져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린 배웠죠? 연속함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기준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다가 0이었다가 기울기 플러스 2 되는 이런 식의 직선 형태가 되겠지.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꺾인 게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반대로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면은 마찬가지로 3이랑 6을 잡고요. 3 집어넣어 보시면은 값이 얼마가 된다? 3 집어넣으면은 얘는 사라지고 여기가 이제 3 되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되겠지. 6 집어넣어야만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일단 기울기 2짜리로 이어주시고 왼쪽은 0, 오른쪽도 기울기가 0이 될 거야. 0이 되는 이유는 뭐야? 3보다 왼쪽일 때 둘 다 음수로 나오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해서 1차 항이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6보다 오른쪽도 같은 논리로다가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정도? 뭐 만약에 하나만 더 한다면은, 만약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2배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무게 차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편해요. 마찬가지로 3과 6에서 꺾이는 포인트가 등장을 할 텐데 3 집어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6이 될 거예요. 근데 6 집어넣으면은 함수값이 3이 돼서 요 3이라는 포인트랑 6이라는 포인트 앞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거기가 더 무거운 거야. 그래서 거기가 좀 더 처지는 느낌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짜리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다. 이렇게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적분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걸로 가셔야 돼.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절대값 x-1 적분입니다. 자, 절대값 x-1은요, 1기준 이렇게 바뀌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은 여기고 3은 여긴데, 여기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도 하고 실제로 x값도 두 칸 차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를 합하라는 건데 이걸 왜 적분하겠냐 이 말이야. 어차피 직각 이등변 삼각형 두 개고 더더군다나 얘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뭐가 되니까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 2짜리 정사각형 넓이라서 이 값은 4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걸 적분을 실제로 안 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에 한해서는? 절대값 아닌 1차 함수에 한해서는. 해서 웬만한 1차 함수나 절대값 1차 함수는 그래프 그린 다음에 다각형 넓이로 접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이야. 막 괜히 접근해서 막 틀리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3부터 5까지 절대값의 x-1 뭐 동일하게 해볼까? 얘는 그럼 뭐겠니? 여전히 여기는 1이고 이렇게 빡빡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3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 넓이? 그냥 사다리꼴 넓이를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저는 좀 있어 보이게 닮음 이용해서 할래요. 이 삼각형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뺄 건데 뭐 이거를 닮음비 넓이비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1차 함수나 절대값 1차 함수 적분할 때는 항상 다각형 넓이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야. 다만 미안하지만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절대값 안에가 2차 함수 이상이 된다면은 실제로 적분을 피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기는 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는요, 분명 0과 1을 x절편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됩니다. 근데 아시죠? 전체 절대값 씌워뒀다면은 위에 있는 부분은 그냥 살리되 아래쪽에 있는 건 뭐 하자? 그쵸, 접어 올린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0과 1 바깥 범위에서는 원래 함수 모양 그대로고 0과 1 사이에서는 반대부호로 씌워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0부터 2까지 적분하라고 했지. 색깔 좀 놔둘까? 이 부분을 빨간색, 이 부분을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얘는 일단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어야 돼. 빨간색부터 먼저 0부터 1까지. 얘는 뭘 적분해야 되는 거냐면, 그렇지, 반대부 함수를 적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은 어떻게 된다? 그냥 저거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x 적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쪼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 이 정도 한번 계산해 볼까?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더하기 2분의 1 x 제곱에 어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냐면 0부터 1까지. 그리고 파란색은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이 함수를 1부터 2까지 이렇게 말이죠. 자, 빨간색 계산 한번 해보죠. 얘는 그냥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는 거니까 6분의 1로 깔끔하게 나오게 될 거야. 파란색은 어떻게 될까? 암산할 수 있을까? 해볼까 한번? 3분의 1에 8에서 1 뺀 거니까 여긴 3분의 7일 거란 말이지. 여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4에서 1 뺀 거니까 2분의 3일 거예요. 3분의 7에서 2분의 3 빼는 겁니다. 6분의 14에서 6분의 9 빼는 거죠. 그럼 6분의 5가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6분의 1과 6분의 5의 합일 거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1, 2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 지금 그러면 예제 5번만 남았는데, 요 예제 5번 161쪽은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넓이 얘기할 때 다시 돌아와서 이때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5번은 빼고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유제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 연습 문제 몇 개 정도만 좀 바라볼 건데, 연습 문제는 딱 하나만 바라볼 거거든요. 어디서 할 거, 뭐 할 거냐면 168쪽에 13번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끊지 않고 그냥 바로 갈게요. 10 몇 번이다? 13번이야. 페이지는 168쪽이고요. 이게 실제로 수업했을 때 아이들한테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좀 줬거든.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2x-3이라고 하는 요 정적분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요 a 값이 얼마냐를 물어봤는데, 일단 이 문제요, 계산하라는 의도 절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해도 되지.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실제로 적분하면 뭐냐면 2차 함수가 될 거란 말이야. a에 대한 2차 함수식이 되죠. 그럼 a에 대한 2차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포인트 잡는 건 사실상 이제 꼭지점 좌표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2x-3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될 거야. y축은 어딘지 우리 알 바가 아니고, 일단은 마이너스 1은 분명히 여기가 될 거고요. 여기 x좌표는 2분의 3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자. 자, 이 a라는 친구는 어디 있어도 되는 친구입니다. 만약에 a가 여기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정적분 값인데 음의 넓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일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 a를 이쪽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점점 더 그 값은 뭐일 수밖에 없냐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계속 음의 넓이를 추가하는 거니까. 이해돼? 근데 만약에 a가 여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요 음의 넓이에다가 이 무슨 넓이를 추가한다? 이 양의 넓이를 추가한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여기서보다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이게 최소가 되려면 요 a가 정확히 어디일 때? 그렇죠, 여기일 때. 이 x좌편까지만을 해주셔야만 더 넓이가 추가되는 아이디어 없이 순수하게 그냥 최소의 넓이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여기서 살짝쿵 오른쪽만 가더라도 양의 넓이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은 뭐가 된다? 2분의 3이 될 거고, 그리고 그때 실제 넓이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때 실제 넓이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 길이는 얼마죠? 2분의 5죠. 이 길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겠지만 지금 기울기가 2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비율이 분명히 1대 2가 될 거란 말이야. 이 길이가 2분의 5면 이 길이는 5가 된다 이 말이지. 따라서 이 넓이는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25.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하겠네요. 해서 요 유형이 아마 그린으로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거 문제 설명해 주는 것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접근해 봤어.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168쪽까지 풀 수 있는데 그 166쪽에 있는 연습 문제 5번 빼고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톡방에다가 숙제도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고 이 영상 꼭 한번 다시 보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